때 나. 근데 한 선생님이 한 2시 좀 이후에 오거든. 그래서 그때 맞춰서 뒤에 아무 때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넉넉하게 보자. 한 3시 정도? 3시 정도. 왜냐면 또 좀 교실도 시원시원해갖고 이제 선생님 에어컨 좀 펴놓고 그게 안 좋겠나, 그죠? 선생님 저 어때? 무시했어? 좀 피곤해 보인다. 어? 그래. 같이 해보자. 오늘 선생님이 우리 연습 나간다고 했는데 진도요. 좀 어려운 게 좀 있다 하더라도 진도를 나가려고요. 대신 뭐 했던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죠? 했던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나는 거라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어저께 65초까지인가 뒷부분만 좀 생각하고 풀었던 것 같고, 또 코칭쌤 시간에 또 숙제 부분 다 이렇게 복습했다고 했거든요.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자. 아, 여름이니까 물을 진짜 많이 먹어라. 물하고 뭐 아메리카노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잔씩 먹는 것 같아. 제 얼굴 까마니까 더러운 것 같아요. 자, 시작할까요? 66쪽부터인데 오늘 할 첫 번째 이야기는 연속함수 성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개념을 그냥 쭉 한번 큰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키워드는 첫 번째는 연속함수 성질이에요. 성질.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사이값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연속에서 나오는 그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메인이 됩니다. 목소리가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좀 전에 교무실에서 약간 지금 약간 낮잠을 좀 자고 왔거든요. 아침 9시 반에 선생님 교실에 수업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있는데 이렇게 자동 수업이 폐강된 이런 상태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좀 쉬었어요. 쉬다 보니까 잤어. 그래서 목소리를 잘 이상하네요. 좀 자고 나면 약간 목이 잘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차이가 있어? 자, 일단 뭐 하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 연속의 성질이요. 연속 성질은 뭐랄까 많지 않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 극한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 성질이라는 거는 극한에서도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fx라는 어떤 함수가 또 뭐 gx도 마찬가지고 gx가 어떤 x는 알파에서 항상 한 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점. 그럼 한 점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너희 문제 풀 때마다 이 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없잖아? 없으면 뭐랄까 좀 이렇게 문제 안에 있는 식을 보고 너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 오케이? 우리가 저번에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보면서 연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근데 따로따로 연속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이 함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좀 복잡하게요. 그러면 그 통째로 하나의 어떤 연속을 봐야 돼요. 알았죠? 통째로. 자, 아무튼 이게 되면 첫 번째 성질은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 돼요. 오케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이 둘이는 전체적으로 다시 연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명제를 얘기하면 연속이면 얘가 연속인 거야. 결론인 거야. 오케이? 그럼 순서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 순서를요. 두 번째 성질은 뭐 어떤 함수 둘 중에 아무거나 어떤 fx라고 정하면 여기다가 어떤 k라는 건 x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실수를 곱해도 연속이 됩니다. 그럼 이 성질에 이름을 붙이면 더했다 뺐다 한다고 해가지고 합차 성질이고, 얘는 실수를 곱했다고 해서 실수배 성질이에요. 이 두 가지만 된다는 거야. 아니지. 추가적으로 더 있죠. 선생님이 자꾸 자작해가지고 꿈을 꾸는 것 같네요. 더 있습니다. 밑에 더 있다고요. 연속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야? 곱의 성질입니다. 곱의 성질은 그냥 말로 안 쓰, 식으로 안 쓴 거야. 둘이 곱하면 되는 거지. 둘이 곱한 거. 곱한 거. 네 번째는 나누는 거. 나누는 거는 몫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극한에서도 했단 말이야. 리미트에서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함수값이 같아도 그 성질은 이어진다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극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숫자에 이렇게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속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함수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거야. 몫의 성질에서 조심할 게 뭐죠? 몫의 성질에서 조심할 게 뭐예요? 민규야. 조심할 거는 그 밑에 분모. 밑에가 분모죠? 분모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얘들아, 개념은 어렵지 않아. 간단한 거. 선생님이 막 개념을 막 진짜 정말 중요할 때는 많이 하거든요.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게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요거 네 가지만 가지고 우리 뭘 풀어야 돼? 기흥, 니은, 디귿 같은 있잖아요. 참과 거짓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준비됐어요? 시작해보자. 66쪽의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330번입니다. 자, 연속성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첫 번째 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쌤이 아까 너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판단해야 돼요. 얘는 식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상황. 그럼 너희가 기억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성질하고 좀 약간은 별개로 직접 구해낸다. 자, 내가 너한테 물어볼까? 기울이야. 그러니까 x-1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구간이 뭔지 잘 봐봐야 얘들아. 구간 뜻이 뭐야? 그 책에 적혀 있는 그 구간의 뜻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뭘까 얘들아? 간략하게 얘기하면 민주야 뭘까? x는 1이 아닐 때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책에 있는 거 봐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해서 열려 있잖아요. 그럼 1이 지금 포함이 안 되죠? 맞죠? 의미 맞나요? 1 콤마가 아니고 안에 뭐 콤마가 맞긴 맞는데 열린 구간이란 말은 1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무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1
초는 1초가 1콤마 무한대는 뭐야 그러면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라는 거니까 그 말을 쌤이 좀 써줄까? 그 위에 있는 말은 이 뜻이야. 이것 또는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것 또는 이게 하는 뜻이 뭐야? 수익선을 그려보면 1보다 얘들아 작거나 1보다 크다는 거니까 1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을 제외했다는 거야. 아까 했던 말 기억나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속이 맞아 들려? 연속 맞죠? 이거 관계없이 관계는 있긴 있지. 내가 물어보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봐봐. 이 중에 어떤 성질로 기억이 맞는 거야? 김주야? 답은 나왔지만은 좀 성질하고 써보자. 이건 어떤 성질이야? 위의 함수를 fx로 보는 거야. fx는 1 이렇게요. 분모는 gx로 보는 거야. 그럼 fx는 1이 뭐야? 상수함수잖아요. 여기 상수함수는 항상 영속이죠. 쭉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인데 얘도 항상 연속이잖아.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속끼리 이 말이에요. 연속끼리 나눴잖아요. 목수 성질이죠? 근데 분모가 이 숫자 1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1번이 맞다는 걸 기억이야. 넘어갈까요? 두 번째 루트. 자, 루트 x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하나의 함수니까 하나만 판단하면 돼. 네. 기억에 마이너스 무한대 무슨 막 1하고 합집하면 이름이 기억 안 나. 합집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열린 구가 말하는 거예요. 합집하고 관계없지. 합집하면 따로 있는 거고 이 자체가 열려 있는 거야. 이 기호가 열려 있다고 배웠잖아. 이렇게 쓰면 닫힌 거야. 이거는 저번에 배운 거라 선생님이 이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가 열려 있다는 거야. 이 기호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끼리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과 이 열린 구간을 합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이쪽 얘기한 거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일반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식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요거.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야, 약속. 선생님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윤기가 그 기호들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죠? 맞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오케이? 또 뭐다? 자, 요거 똑같은 뜻이에요.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자, 니은도 보세요. 그럼 니은에서는 한 번 더 해볼래? 그럼 니은의 뜻은 뭐야? 음의 무한대부터 2가 닫혀있죠? 이 뜻이 뭐지 얘들아? 이 뜻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렇게 쓰면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는 뜻이야. 얘는 괄호가 의미가 없어. 왜 괄호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은 얘만 구간으로 표시하는 거야. 혹시나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안 됩니다. 얘는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맞아요? 그래, 했던 거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아무튼 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지난주에 무리함수는 언제 연속이라고 했지? 민주가 언제 연속이라고 했죠? 루트 안이 0 이상일 때. 이거 2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맞죠? 지금 까먹고 썼구나. 내가 2 빼기 x인데 잘 썼네. 맞죠? 내가 잘 쓴 거야. 자, 다시 2보다 같거나 했다고 했죠? 그럼 얘한테 2를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럼 2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이 안은 계속해서 뭐가 돼?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가 되죠? 아까 전에 했던 말 중에 루트 안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네요.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1 때 내용입니다. 그죠? 고1 수학 하에 나옵니다.
같은 말들이. 여기 이해됐어요? 여기 이해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어. 이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음. X에 0도 된다고. 루트하는 0 이상. 0 이상 되면 연속이야. 음수만 아니면 된다고요? 0도 실수잖아요. 실수. 그치? 실수가 있단 말은 대응이 된다는 거니까 함수값이 있다는 거야. 맞아? 민기 이해했어요? 얘는 분모가 아니잖아. 분모일 때만 0 되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아? 디귿 한번 더 합시다. 그래 너희가 지금 많이 어렵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신감이요. 그럼 이 기호는 뭐야? 이 기호는 뭐야? 이 기호의 뜻을 얘기해. 뭐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실수야. 맞아?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냐 묻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또 분모 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분자가 항상 연속이죠? 분모도 원래 항상 연속이야. 이차함수니까. 그럼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지 봐야 돼. 0이 될 수 있나요? 얘가 0이 될 수 있냐고 묻고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2차 함수로 보면 아래 볼륨이잖아요. 근데 얘가 판별식을 써보면 음수거든요. 안 만납니다. 이렇게 0이 될 수, x축이 0일 때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맞다는 거야. 만약에 0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만약에 그러면 틀린 거야. 답은 다 맞습니다. 이해돼?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야 돼. 지금 일단 쭉 넘어갔겠거든요. 다 하고 나서 시간 다시 있을 때 돌아와서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해되는지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요. 67쪽이야. 이제 336으로 갑시다. 같은 말이거든. 사실 얘하고요. 연속의 성질이니까. 얘들아, 336에서 문제에서 줄을 한번 쳐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러죠?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있어요. 뭐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그럼 분모만 봐야 돼. 분모만. 얘들아 336의 분모를 찾아볼까요? 분모가 뭐예요? 얘들아 분모가 이거 맞니?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너희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그 문제 풀이에다가 분모에다가 능령이 아니라고 적어볼래요? 그럼 능령이 아닌지 아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여기서부터는 뭐야? 2차 방정식이 맞죠?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능령이 아니면 뭐야?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능령이 아니라 능령이 될 수 없다는 거는 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 뭐죠? 판별식 0보다 작아야 한다. 바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판별식 D를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B제곱 빼기 4의 C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0과 8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그 정수의 합을 보였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가? 1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 다 더하는 거 노가다로 해도 되지만 우리 배운 등차수 있잖아요. 그죠? 2분의 n 첩장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28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배운 거 선생님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민주 잘 이해되죠? 민주 어때요? 조금 점점 자신감이 좀 붙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잘
잘하고 있어. 34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운, 니은, 디귿 문제인데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3, 4, 1번.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기운, 디귿 해보라는 거야. 우리 푸는 동안 선생님 물 좀 더 마시고 올게. 너희도 물 얘들아 편하게 먹고 오면 된다. 억줄 참지 말고. 벌써 보였어? 답 나왔어 벌써? 답은 선생님 불러줄게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사야 머리 아프니? 너 머리를 왜 감싸고 있어? 아파요? 아프면 아니야? 그래, 내가 봤을 때 너희가 수학만 어려워하고 나머지 잘할 것 같아. 그죠? 내가 알기로 민주도 뭐 국어 잘하고 S도 아니고 맞죠? 영어도 잘하고. 아, 수학만 하는데 어려워서 갑자기. 민기도 그죠? 왜냐면 우리가 또 이게 못 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수학 자체가 싫어서 문과에 갔을 것 같으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했으면 좋겠어. 수학까지 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갈 때까지만요. 자, 3, 4, 1번에서 기운만 맞고 다 틀렸거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문제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알죠?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식이 없잖아요. 식 없지? 그럼 어디에 줄을 쳐야 돼? 기울기에서 딱 어디에 줄을 쳐야 돼요? 연속이면까지 선을 딱 끄어야 돼요. 있잖아. 여기 영어에서도 막 선 끊잖아. 이렇게 딱 끊잖아요. 주어 동사 하면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면까지 줄 딱 끄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너한테 뭘 했냐? 누가 연속인지 알아내라고 했잖아요. 얘하고 변형된 거잖아요. 얘는 F치라고 했잖아요. 얘는 F치가 아니고 기획부터 볼까? 기획에서 맞는 이유를 얘기해 보자고요. 얘는 그냥 X 안 쓸게. F와 누구? F 더하기 G가 연속이잖아. A에서. 화살표를 해볼게. 이거이면 G도 연속이냐라고 묻는 거야.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해봐. 자, 얘가 순서 앞에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니까 선생님 아까 너희한테 2개짜리 나올 때 한 개로 보라고 했잖아. 그럼 함수가 복잡해지면 한 개로 봐야 돼. 얘처럼요. 한 개로요. 그럼 나도 이거를 한 개로 하고 H로 치환한다. 이거는 극한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G를 정리해 볼래요? 그럼 G는 어떻게 되지? G는 방정식이잖아요. G는 뭐 빼기 뭐? H 빼기 F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G가 연속입니까? 물어보면 얘들이를 보면 된단 말이야. 얘들이요. 얘가 연속입니까? 이제 이용하는 거지. 이거 1번이요. 얘가 연속입니까? 맞죠? 연속했으니까. 이 연속입니까? 뺐네요. 빼도 연속이다. 아까 본 것처럼. 그 기억이 맞는 이유를 옆에다 써주면 무슨 성질? 합차 성질입니다. 이게 합차라는 뜻입니다. 합차 성질. 얘는 실습의 성질. 꼭, 이름을 지어놓자고요. 그쵸? 기억이 맞는 이유를 얘기했고요. 그럼 니은도 볼까? 거짓일 때는 발레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들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 없다고 했어요. 맞지? 니은 써볼게요. 이번에 뭐라고 했냐? F와 G가 뭐라고 해서 불연속이면 그랬지 이번에냐?
불연속이면 F 더하기 G도 불연속이다.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연소일 때만 배웠잖아요. 그럼 불연속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명제의 대우를 알 수 있죠. 이거 명제란 말이에요. 우리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가 알아? 그러면 대우를 구해야겠네요. 야의 대우를 얘기해볼래? 대우는 뭐야? 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거가 부정을 해야 되니까 뭐야? 연속이면이야. 맞습니까? 연속이면 F도 지금 문제는 F와 그랬잖아. F와 얘들아 와야 와. 우리 AND의 부정은 뭐야? 또는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F가 연속 또는 G가 연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대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합이 먼저 나오고 한 개짜리 뒤에 나오면 지금 아까 거꾸로 된다 그래서 안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틀린 거지. 선생님 너한테 가르쳐주고 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얘는 틀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라기보다는 저도의 반대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뭐예요? 또 F와잖아. F와 그럼 F 연속 이고 맞죠? 이고 G 연속이고 지금 약간 줄여서 쓰는 거 뿐이 아니라 책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연속 불연속 있구나. 불연속 맞나? F가 불연속이고 G도 불연속이면 두 개를 곱했는 것도 불연속이다 그랬어. 그럼 얘도 어떻게 딱 미리 얘기해봐. 딱 말 안 해도 그냥 해봐. 거꾸로 해보라고. 곱했는 게 뭐면 연속이면 얘가 연속 또는 얘가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야? 얘를 거꾸로 한 거잖아. 곱했는 게 먼저 나오고 얘가 뒤에 나왔잖아. 같은 방법으로 틀렸다. 오케이? 항상 참인 것만 동그라미가 돼야 되니까 자, 아까 저기 네 가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 쌌다. 불연속이 됩니다. 아니 불연속이 아니고 거짓이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요하죠? 얘는 뭐야? 말소리 뭐야? 연소함수의 성질이란 말이거든요. 성질도 정리만큼 아주 중요하다. 오케이? 오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다 끝납니다. 넘어갑니까? 뭐 한 번 더 풀어보시다. 한번 해봐.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3, 4, 2 해볼래요? 3, 4, 2 말고 맨 끝에 거 해봐. 맨 끝에 거. 어때요? 3, 4, 3번. 한 번 더. 우리한테 배운 걸 복습해보자고요. 네? 저기 3번 성질 있잖아. 저게 거꾸로 돼 있다고. 거꾸로 순서가 원래 위에 게 연속이면 곱하기 연속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곱하기가 먼저 연속이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대우를 구해보면 대우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 대우를 내가 아까 말로만 하지 않았잖아. 저 대우를 앞에서 말로 했던 기억나? 대우가 뭐였어요? 디귿의 대우가 뭐야? 누구 있는데요? 대우 대우를 얘기해볼래? 틀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준대. 대우가 없는 것 같아. 말로 해봐 말로. 대우는 뒷부분을 앞으로 바꿔야 되잖아. 위치 바꾸고 부정해야 되잖아. 그럼 FG가 뭐면 F 곱하기 G가 연속이면 대우가 뭐냐면은 가정 변론이 있으면은 위치 바꾸면서 부정해야 돼. 부정. 각각. 선생님이 지금 뒤에 보면 얘기하고
연속의 반대는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F 곱하기 G가 연속이면 이제 어떻게 해? 얘가 연속이거나 얘가 연속이거나. 그러니까 순서 바뀐 거야. 내가 배운 개념하고 순서 바뀌는 거 아니야? 저거랑 개념하고 비교해서 따야지. 이게 어떤 게 제일 유리한데? 이게 참 미안하고 아직도 배우에서도 많이 아빠는 있을 때 틀려가지고 그렇지. 대우가 틀렸으니까 얘도 틀렸다.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시 3교문주의거든요. 자, 내가 참이 돼도 참이고요. 거시면 돼도 거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알 수 알 수 없어가지고 없다기보다는 내가 배운 개념하고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배운 개념에 맞춰야 돼요. 문제를 변형시켜야 돼요. 불연주의. 내가 배웠을 때는 연속만 배웠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 대우나 이런 얘기는 수투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수학 하랑 그냥 응용된 것뿐이야. 응용. 맞죠? 선생님이 예를 든 경우 있잖아. 내가 이걸 딱 설명했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 야의 대우는 다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대우. 그럼 내가 말로 끝낼 수 있다 말고 이걸 다 쓰면은 이제 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얘기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 얘기는 응용해서 옛날 걸 끄집어내서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야 되고, 옛날 게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려주면 되죠. 맞죠? 선생님이 그럼 진짜 너희가 그걸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질문하는 거.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뭐 각각 응용될 때마다, 그죠? 응용될 때마다. 너 아까 답이 나왔습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343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하나만 맞네요. 학교 시험에 이거 나올 확률이 내가 뭐 그냥 100%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과 극한이 늘 중간고사에 같이 나오는 범위 안에 맞죠? 그러면 아마 기흥민들 나올 때 극한과 연속은 섞여 나올 겁니다. 하나의 문제예요. 그럼 너희는 극한과 연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완벽히 이해되면 말이에요. 극한이 완벽히 이해되거나 뭐 연속이 완벽히 이해되면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배울 두 번째 이야기가 아까 너희한테 사이값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나오죠. 최대, 최소 정리가. 너무 다 할 것 같다. 그죠? 진도가요. 민주도 왜 이렇게 차분하지? 왜?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픈 사람도 보고. 네, 선생님 예전에는 배고프다 하면 교무실 와가지고 까져갖고 오고 했는데요. 맞죠? 조금 힘을 내보자 얘들아. 그래, 민주도 힘을 내야 돼요. 응? 민주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그 힘만 내면 돼요. 자신감. 자, 여러분 다음 개념으로 갑시다. 원래는 사이값 정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최대, 최소 정리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 자꾸 너희한테 뭐 쉽다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쵸?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면 최소 정리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당연한지 한번 보자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최대, 최소요. 너희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개념만 딱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 풀 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문제 풀 때 약간 상황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
파트 말이야. 뭐 이런 거야. 내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막 그렸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 오케이? 여기는 색하면 여기가 만약에 A고 X가 A고요. 여기가 만약에 X가 B야. 그리고 질문하는 거야. 너희한테요. 질문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말이야.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이 범위 안에서 A와 B 사이에서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 값을 뭐 내가 마음대로 뭐 2라고 하고 이 값을 y값 말이야. y값이 0이라고 해볼게요. y값은 자, 이 그래프에서 최대가 뭐야? 최대값은 항상 y값을 얘기한다. 맞죠? 최대값이 뭐죠? 최대값 가장 큰 0. 이 0은 최소지. 최소. 제일 작죠?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가 같을 수 있긴 있어. 그렇지? 일단 0, y값 0은 최소입니다. 최대가 0은 아니야. 얘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 많잖아. 점들의 y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장 큰 y값은 뭐예요? 이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2가 아니야. 왜냐하면 비어있거든요.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비어있단 말은 2가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 2에 가까운 어떤 값이죠? 1.99999만 이 숫자인 거야. 그럼 최대값은 그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최대값은 극한이 아니에요. 실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최대 최소 정리는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새카만 점. 이 새카만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B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2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최대는 없다는 거야. 자, 다시 해줄까요? 최대값이 없다. 얘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만 존재한다는 거야. 0에서. 오케이? 혹시 이해돼요? 자, 그림 다시 그려볼까? 그림마다 달라진다는 거야. 야, 그림마다 달라요. 봐봐. 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 식으로 아까처럼 해볼게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 새까마요. 여기가 X가 또 A야. 여기가 또 B예요. 여기가 B예요. 저 A에서 B까지 중에서 또 최대수를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그럼 이번에 y값이 얘가 또 y값을 여기다 적을게요. y값이 0이고 야의 y값이 뭐 1이고 야의 y값이 만약에 2다. 자, 최대는 뭐죠? 2죠. 최소는요? 그렇지. 얘는 1에 비해서 상관없죠. 최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이 새카맣게 지금 비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새카맣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가장 위에 있는 y값이 확실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 정리의 이제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맞죠? 이렇게 얘기할게. 닫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쓰면 뭐야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이거 닫힌 구간이라는 뜻이야. A가 포함되고 B가 포함될 때입니다. 오케이? 이거에서 어떤 fx가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죠? fx가 이 구간에서 뭐이면 연속이면. 쌤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비어있단 말은 뭐야? 불연속인 상황이 내가 억지로 만든 거야, 쌤이야. 그럼 정리라는 건 뭐야? 항상 성립하려면이야. 항상. 그러려면 조건이 붙는다고 지금 쌤이 있는 것처럼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럼 너희는 문제 풀 때 아까처럼 그래프가 주어지면 연속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비어있을 때 최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성립하는 걸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연속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연속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으면 그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까 너한테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그렸잖아. 아까 첫 번째 그리면 여기가 새까만 점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고. 무조건 새값은 이놈의 y값이잖아. 얘는 가장 밑에 있구나. 그럼 내가 막 그림을 왔다 갔다 막 그렸어. 이렇게. 근데 다 닫혀 있어요. 최대값은 누구였어요? 얘가 제일 위에 있나요? 얘가 제일 아래에 있나요? 그럼 지금 바로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뭐 연결만 돼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면입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 얘들아 실제 문제 풀 때는 얘가 항상 연속은 아니야. 이거죠. 문제 풀 때는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 약간 틀어서 얘기해야 돼. 다른 상황에서 너희가 직접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 개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 얘들아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일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념에서 아까 선생님 조건을 잘 보라는 거야. 조건. 아까 성질에서도 순서 같은 거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무료는 시끄럽다. 다시 한번 얘기해. 개념은 뭐라고요? 완벽하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안 돼요. 조건까지 함께 외워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까 선생님이 다 주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답이 무조건 맞다가 결정되는 기준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겠죠? 난 너희가 문제 풀도 중요하지만 개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줬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맞죠? 첫 번째 문제요. 그러면 344번에서 그림이 막 뻥뻥 뚫려 있죠? 그치? 그럼 너희가 이제 풀 수 있겠네? 기억이 맞아야 틀려. 1과 2 사이는 다 새까맣잖아요. 다 연속이죠? 이 개념이 더 할 수 있네, 이 개념이야? 얘들아 무조건 최대값 있다. 최소도 원래 있는데 그냥 안 쓰면 뿐이야, 그래서 문제상. 그럼 기억 맞네요. 이해는 맞아줘요. 봐봐. 2와 4 사이에서 원래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지금 3일 때잖아, 맞죠? 1. 근데 1이 비어있지? 비어있으니까 뭐야? 최소값이 없다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 있으면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디귿은 어때요? 3과 4 사이에서 닫힌 거 아니잖아요? 닫혀있죠? 최대값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위에 있는 놈이 누구죠? 3과 4 사이에서 y값 아니 봐봐 최대값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4에서 새까만 점이 있잖아요. 4에서 새까만 점이 지금 뭐야? 3이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4가 닫혀야 되니까요. 무조건 3이 최대가 맞다는 겁니다. 그럼 같지 않는다는 틀린 거야. 갖는다는 거. 이거는 이 정리 쓰는 게 아니지, 선생님이야. 아까 있잖아. 가장 최대라는 놈이 확실하게 존재하기만 하면 돼. 막 뻥 뚫려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무조건 연속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만 아까 얘처럼 뻥 뚫려 있을 때는 너희가 직접 판단해야 돼.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있냐 없냐 이거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야. 이게 불연속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거 맞죠? 그러면 D를 틀었어. 정답은 길. 그렇죠. 만약에 4에서 열려 있었다면 맞는 거죠. 그렇지. 4에서 열려 있었다면 그 새까만 점이 포함이 안 되니까 없는 거야. 아닌데? 있네. 3에서 새까만 점이 있네. 3에서요. 그러니까 3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3도 열려 있다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3에서 닫혀 있잖아요. 그럼 3에서 새까만 점이 2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닫혀 있냐 아니냐도 잘 봐야 돼요. 닫혀 있으면 그 점이 포함, 열려 있으면 그 점이
제외되거든. 내가 이해되죠? 문제 상황을 막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바꿔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한번 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찾아주라는 거야. 어때? 민기는? 네, 이해돼요. 괜찮아? 재밌네? 네. 재밌다는 거 맞죠? 내가 뜨거운 형이었는데 네 그래도 네 재밌어요. 자 70쪽입니다. 사이값의 정리예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개념인데 사실 남아있는 개념은 이제 사이값 정리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랑 또 뒤에 가면 뭐 활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가 계속 나오는 건데 최대차 정리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만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좀 쉽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이값 정리도 뭐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얘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선생님이 너희한테 개념 얘기할 때 막 강조한 얘기들을 느끼고 있나요? 조건 언제 되냐 이거야. 세 번째 사이값 정리. 사이값 할 때 이 사잇 이거 맞죠? 선생님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잇 값이어야 되나? 책에서는 사잇 값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게 맞아요? 국어 시간에 내가 잘 안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 국어 시간에 막 수업 풀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냥 국어 선생님이 좀 나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국어를 1등 맞았어요. 내가 딴 얘기지만 선생님 국어를 잘 뜬 이유가 뭐였죠? 책을 많이 읽었다니까요. 선생님 국어 시간에 뭔가 있잖아. 선생님이 싫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데 선생님 그죠? 그지 맞아? 국어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럴 때는 좀 안 듣고 싶더라고요. 막 어떤 시를 막 이제 막 공부하는데 막 분석을 하시더라고. 얘들아 이 작가는 1인칭으로 왜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왜 분석을 하는 거냐? 나는 시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옛날 막 착자 이상의 이런 막 고전 같은 거 나올 때는 막 그걸 막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어 공부 아니다 하고 좀 약간 비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래 내신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체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재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업은 재밌었다는 게 너무 정직하잖아요. 이건 난 그게 좋았어요. 수학이 좋았던 이유는 얘기하는 거야. 국어가 뭐 이렇게 싫다는 게보다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시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이 생각했다니까. 시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나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또 다른 날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막 수업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내려와가지고요. 벤치 앉아가지고요.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벤치 누워가지고 이제 막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약간 그 시의 상황을 막 상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구성하니까 난 너무 싫다. 너무 이런 거 생각 안 하나? 한 적 없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니까 뭐 했던 거 같아요. 그때도 책을 좋아했거든요. 야자 시간에 수업 공부하다가 한참 또 책 읽기도 하고 수업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했어요. 영어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국어도 공부해야겠다 싶을 때 책 읽거든요. 근데 막 가리지 않았어. 막 판타지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그 학교 선생님이 뭐라 안 하더라고요. 원래는 만화책을 뭐라 하잖아요. 승계 너는 1등 나오지? 예, 그리고 책 읽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려운 문제도 잘 풀고 하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요. 그래서 공부에 공부하는 애들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좀 약간 재수없는 점에서 미안하다. 자, 마음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무슨 대답이냐 지금? 사잇 이 it이 국어시간에 나오는 거야. 사교 정리. 이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그 설명을 할 때 있잖아. 이런 게 좀 있어. 이렇게 하면 이해할까? 막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너 약간 너의 표정을 자꾸 보는 거야. 이 녀석이 이해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그죠? 사회적 정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건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지만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선생님은 단순하게 개념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요. 얘들아, 그때는 이게 이름이 달랐어요. 그때는 선생님. 그때는 중간답 정리였어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국어가 개편되면서. 세갑 정리의 뜻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더라고요. 세갑 정리가 뭐야? 그냥 사이에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너무 포괄적이니까 조금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덧붙이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일단 세갑 정리가 뭐라고요?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거죠. 사이에 있는 거. 더 쉽게, 더 짧게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너희가 이제 쌤한테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누구 사이에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뼈가 붙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케이? 사이에 있는데 누구 사이인지 모르겠죠? 일단 사이란 말은 어떤 두 가지 이렇게 안에 있다는 말 아니야? 이게 두 가지 어떤 안에 딱 있는 거잖아. 뭐 위아래가 있으면 여기 딱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없고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붙어 있으면 사이가 없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선생님 얘기하겠잖아요. 사이에 있긴 있는데 그럼 사이에 있으려면 자, 이제 문제 만드는 거야. fx가 또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아까와 똑같죠? 연속이고 이 말이야. 연속이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붙는 거야 이제요. 조건이야. 연속이고 맞아? 연속이고 뭐 붙어야 돼?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A를 넣은 Y값 FA 맞아? B를 이게 X값이잖아요. B를 넣은 FB 이 둘이가 같아선 안 된다. 같으면 사이가 어떻게 되거든요? 쌤이 얘기하는 이 사이는 누구 사이가 있어요? 얘와 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누구라고? FA와 이걸 설명해 줄게요. FA와 FB 사이인 거야. 야 사이에 있다. 근데 조건을 만드는 거야. 닫힌 구간 AB에서 Y값 FA와 FB 사이에 있다는 거야. 사이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뼈를 좀 입히는 거야 지금. 일단 사이에 있는 누구 사이에 있어? FA와 FB 사이. 그럼 FA와 FB 사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달라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에 또 있으려면 사이란 말이 뭐야 얘들아? 그림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뻥 뚫렸다고 생각해봐. 이게 A일 때고 이게 만약에 B일 때 이렇게요. 새까만 점 이렇게 있다가 닫힌 구간 뻥 뚫려 있어. 여기 얘 사이에 얘는 이렇게끔 사이에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뻥 뚫려 있으면 야의 y 값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있으려면 뻥 뚫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연속이 돼야 된다. 사이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반드시. 호책에서는 적어도란 말 썼는데 몇 쪽에 있나? 저기 있네요. 70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적어도란 말 나오죠. 보이나? 적어도 하나 있단 말은 다른 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자, 선생님 자 이거 지워볼까? 책처럼 써보고 얘기해볼까? 일단 사이에 있는데 그런 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없을 수 없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 말을 해석하면 없을 수 없다는 말을 좀 더 얘기하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말이야. 적어도 하나 있단 말은 뭐야?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많단 말이죠. 그건 알 수 없어. 문제마다 다르다. 선생님 하는 의도를 알겠니? 우리가 따라해볼래? 따라해보자. 그래 아까웠죠. 얘들아 사이가 정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따라해봐. 사이에 있다.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사회평이가 뭐야? 그럼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 피식 웃겠지? 그지? 맞긴 맞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멋있게 멋있다고 해가지고 책에 있게요. 자, 선생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FA와 FB가 다르다면 그때 사이에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설명. 그럼 사이에 있는 거 알겠는데 이걸 좀 식으로 얘기해봐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연속이고 이거가 되면 이거일 때야. 조건입니다. 조건. 지금 위에 거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 FB가 다를 때 반드시 FA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쓰자. FB 요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야? FC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이 자리가 FB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FA가 더 작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선생님 말 좀 어렵게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말 그대로.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위에가 다야 알죠?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사이에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너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 봐봐. FA와 이게 다르니까 왜 얘가 더 작거나 얘가 더 크잖아. 혹은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대. 사이에 누군가 있다. 누군가.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해서 선생님 그 적어도 하나 C를 잡은 것 뿐이에요. FC. 이때 이것이 사이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건데 이것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거일 때 이것이 되는. 오케이? 이것이 되는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결론이야. 이때 C는 어떻게 돼야 돼? C는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사이에 있다가 두 번 나오네요. Y 값도 사이에 있어야 되고 X 값도 요 구간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열린 구간 A와 B 사이. 열린 구간하고 하는 게 낫나? 오케이?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말을 써줄게요. 열린 구간 A, B에서 C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A와 B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 이해돼? 이 통째로 기억해야 돼. 통째로. 자세히 다시 얘기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사이에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사이가 생기려면 함수 fx가 a와 b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리고 y값 fa하고 f는 닫아야 돼. 그래야 사이가 생기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때 만나는 어떤 x 좌표는 c로 잡았는데 그 c도 x 값인 a,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걸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많단 말이야. 너희가 배우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려볼까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A와 B를 정하면 돼. 아무데나 정하자고. 선생님 여기다 정할게. 여기가 X는 A가 있고 여기가 Y값이 FA잖아. 맞죠? 그럼 얘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이게 알았어? 다른 위치. 그럼 약간 선생님 더 위에다 잡을게요. X는 B.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이 말이야. 이때 얘와 얘 사이. 얘는 지금 누가 더 커요? F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크죠?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Y값. 뭐 아무거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에 있고. 여기에서 이 만난 이 점이 C잖아요. X좌표. 이 좌표를 땡땡땡땡땡땡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X는 C라고 잡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껐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 남은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니야 이거죠.
내 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돼?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그럼 여기다가 끊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여기다 끊는 건 돼요, 안 돼요? 조건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죠? FE와 FB 사이 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사이값 정리는 안 된다는 거야. 뭐 당연히 끌 수 있긴 있겠지. 선생님 얘기하는 그 사이값 정리의 정확한 정의는 FA와 FB 사이에 있다. 이름에서 벌써 사이라고 했잖아. 이해돼? 자, 그럼 선생님이 또 다른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 나의 좌표가 또 A예요. X좌표. A가 B예요. 지금 연속 맞죠? 지금 확실하게 FA가 저 위에 있나요? 그러면 FA가 더 위에 있고 더 작은 거야, 여기가요. 반대로 보였으니까요. 그럼 이때도 얘 사이에 어디 거야 돼? 막 이런데 끄면 안 된다고 이런데가요. 이런데 끄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사이에 끄야 돼. 그 사이에 있는 뭐 Y는 FC 이게 C인 거야, C. 오케이? 요 C가 얘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한 것뿐이야.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얘가 만약에 X축이라고 생각해봐. X축. 그러니까 X축이란 말은 뭐야? 능용되는 거지. FC가. 능용되는 거 맞아? 이게 능용. C는 명되잖아. Y값이. 이런 건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봐봐. A에 대응되는 좌표하고 B에 대응되는 이 좌표가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X축을 봤을 때는. 그러면 양수와 음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0을 거쳐가겠지. 0도 그 사이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양수와 음수의 그 딱 일부분 사이에 있는 것 중에 0도 있지 않나요? 내가 이해돼? 다시 양 끝에 있는 y값이 반대보라는 거야. 반대보라. 반대보일 때는 반드시 0을 지나죠. 0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 사이에 있을 거야. 사이. 0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방정식의 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할 때 이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은 양 끝에 y값의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지. 거꾸로 생각해.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뭐라고요? 양 끝이 반대 부호일 때 반드시 fx는 0을 지난다는 거야. 근데 그 0을 다른 말로 근이라고 하면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도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방정식 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FA와 FB가 뭐가 됩니다. 음수면 된다. 반대 보면 된다. 근일 때문에 근입니다. 이거 응용된 거 맞죠? 그럼 누가 시험 잘 나오겠니? 응용이 잘 나와 알았죠? 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알았죠? 해가 몇 개냐 그러면은 C가 몇 개냐라고 똑같은 질문인 거지. C가 여기서 근이니까. 내가 만약에 근을 다시 그려볼까? 만약 이렇게 그렸어요. 이번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그리고 X축 1이 지나갔어. 그럼 얘는 A의 Y값이 음수. 얘도 지금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 양수 반대보잖아. 그죠? Y값이. 하지만 근 몇 번 나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적어도 하나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이에서 이걸 진짜 지나니까 이 사이에서 아무 점 하나 잡아가지고 Y값 양수인 거 반대로 찾아줘야 돼요. 여기 Y값 양수면 음수면 아무나 찾아줘야 돼요. 또 음수와 양수에서 계속 음양이 반복될 때마다 해가 최소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이게 통째로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해돼? 그러면 70쪽 설명 다 했고요. 71쪽까지 설명을 다 했네요. 이해돼? 선생님 설명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최대체 정리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그냥 다양한 어떤 문제들 중에 일부만 아주 극히 일부만 그린 거야. 엄청 실이 많겠죠. 민주야 화이팅! 힘을 내고요. 응? 난 민주가 그래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 2에서 1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확통은 2등급. 뭐 수투가요? 아 문과에서. 너도 뭐 문과니까 안 가고. 그죠? 좀 뭐락하지. 공부하고 하지. 너 문과가 참 많은 것 같다. 뭐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칭찬 안 주는. 아 그래? 그럼 문과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딜을 해야 돼요. 떡국이 사주는 거. 떡국이 지금 없니 학교 문제야? 너희 학교 집 근처에 없어 떡국이지? 청원학교 없죠? 하나 있는데. 있다고 어디? 정신제시장 있는데? 그걸 뭘. 아 거기구나. T쪽 눈으로 나와가지고 아닌가? 그 토스트 집 있는데 아 맞아. 거기 떡국이 팔아요? 토스트 여기 전에. 선생님 다 알죠? 네. 선생님 동네거든요. 그 버스가 앞에 보면 또 떡국집 있잖아요. 거기 말하는. 거기 말고 있는 거였어요? 군도도 볶인가? 뭐 있어, 뭐 황제도 볶는 거 있어요. 학교 앞에 있어요? 혹시? 학교에 그 당연히 국자 실무 있는 건 맞는데 대신 칠호에 먹고 있지 않나? 칠호 지나서. 가게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어. 애들이 배달 같은 거 아. 오토바이 소리로 잡힌다고요? 오토바이 때 차가 안 다니니까 저기 타고. 배달 오토바이 소리 듣고 사먹다가 근데 왜 잡는 거야? 애들이 사 먹다는데. 교장님 못 먹게 한 거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기숙사에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도 드실 텐데 아마 시켜 먹을 텐데. 나라도 시켜 먹겠다. 먹을 데가 없을 때 맞죠? 그런 거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떡볶이 자꾸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학교도 없어요? 있어요?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가 근데 보통 학교의 매점 안에서 원래 하는 데 있던데 매점이 없구나. 매점이야. 뭔가 떡볶이가 선생님은 학창시절을 기억해보면 항상 떡볶이집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 요 앞에 동문중학교 나왔거든요. 동문중학교요. 동문중학교 앞에 떡볶이집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막 지금 돈보다 싸겠지. 한 500원 가지고 가면은 친구들하고 막 2인분씩 먹겠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가끔씩 동생들 있잖아요. 옆에 한 입만 더 막 한단 말이야. 한 입 주고 막 있잖아. 막 장난치고. 그런 게 잘 나니까 너희도 나중에 만약에 생 나이가 돼가지고요. 학교 앞에 찾아오세요. 떡볶이집 뭐 기억 안 나니까. 그때 떡볶이 아직도 있을까? 하고 가보면 진짜 있으면 막 반가워요. 반가워서 먹어본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 앞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내 입맛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떡볶이 사주면서 이과 하라고 이렇게 아니면 수학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어쩔 수 없는 경쟁 시대니까요. 맞죠? 자, 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70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거지.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350번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좌변에 있는 걸 함수로 잡아주세요. 얘들아 좌변에 있는 걸 뭐라고요? 함수로 잡아줘요. 는영을 지금 잡는 거야. 이 는영이 뭐야? 이 는영이 아까 했던 는 C인 거야. 알았어? 아니, C는 0인 거야. 그러니까 뭘 넣어서 그러니까 얘가 사이에 들어가야 돼. 얘가요. 얘가 뭐라고? 사이에 있는 y-값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구간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요놈을 fx로 생각하고 f한테 누구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f한테 누구 넣고 2 넣어서 곱하라는 거야.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는 거야. 0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반대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끝이죠. 끝. 답을 구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야? 8 빼기죠? 2를 넣어볼까? 8 빼기 4니까 A 더하기 4잖아요. 끝났네. 그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이렇게 구하면 끝.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오래 얘기했던 것 뿐이고 풀이는 간단합니다. 그냥 양끝 넣어서 곱하면 돼요. 음수가 되면 돼요. 그럼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문제가 바뀌었을 때 쌤 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막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쌤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니? 이항시키겠지. 그런 식의 응용을 너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에 맞춰야 됩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오케이, 빨리. 그래, 난 너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356. 우리가 오늘 진도를 다 끝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남은 두 가지 유형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오늘 여기 숙제가 좀 멘티크까지는 좀 많겠지만 어제 얘기했잖아. 좀 줄인 거야. 더 안 나. 원래 미분 나가야 될 차인데 오늘 지금요. 미분을 안 나가는 거야. 다음 시간 미분 나갑니다. 다음 시간 토요일 날 미분 계수를 배울 거야. 민주야? 미분 재밌죠? 네. 좋아. 여기 미분을 배울 거니까 미분할 때 다시 얘들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개념들이 이어집니다. 숙제를 끝까지 해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조항까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려우면 비워놔야죠, 그죠?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문제 읽어보자고요. 문제. F-3은 뭐 A 더하기 2다. 읽고 있는 거야. 또 F1은 A 빼기 5다. 그리고 fx는 0이 중분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이죠. 맞죠? 중분이란 말은 너 알잖아. 똑같은 거 죽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번 생각한다는 거야. 그때 그게 열린 구간에 존재하도록이야. 자, 봐봐. 마이너스 3과 1. 너희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 얘들아? 선생님, 닫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주잖아. 그거는 얘들아,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 개념하고 연결됩니까? 이거는 근이 여기 있다는 거야, 지금. 벌써 요 앞에 이 바로 앞에 뭐야? 실근이 그러잖아요. 실근이 열린 거에 존재하는 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에 C는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납니까? X자는 말이야. 이거 X좌표, X좌표. 실근. 열린 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조건은 뭐야? 닫혀 있을 때 연수 빼야 되죠. 얘가 닫혀 있을 때 연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개념인 거야. 개념. 내가 배운 개념은 선생님 닫혀 있을 때는 연속이 됩니까를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문제 읽어보니까 다항함수 fx 그랬죠. 문제 읽었니? 다항함수 fx야. 내가 너희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닫혀 있을 때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 말을 그냥 생략한 거야. 이 말로 그냥 대체한 거야. 출제자가 이걸로 대체한 거야. 다음 문제 연속이니까 자동으로 닫혀 있을 때 연속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캐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개념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쓸 수? 그러니까 실근 얘기할 때는 항상 사이값 정리를 떠올려주세요. 얘들아 따라해볼래요? 또 따라해야겠다. 얘들아 실근 나오면 사이값 정리다. 네,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래, 따라해서 고맙다. 답을 구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F-3하고 F 누구야? 1 곱하면 뭐가 돼야 되겠냐? 그럼 음수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개념은 끝이야. 풀이 끝. 아니? 얘들아, 맞아요. 그 F-3도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A 더하기라고. 얘가 A 더하기 2고 얘가 A 빼기 5라고 나와 있죠? 얘가 0보다 작다 풀이 끝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니까 실근 정수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367번. 이번에는 뭐야? 실생활의 활용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실생활이니까 그림을 막 따라 그려봐야겠다. 일단 해볼까요? 해보자. 빨리 해보자고요. 풀고 집에 갑시다. 집에 시험 마칩시다. 자,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에 간다고 했죠? 문제 선생님 그려볼게요. 일단 A 정류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에 B 정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쳐서 C로 간대요. 문제에서 보니까요. 근데 최고 속력. 최고 속력이 얼마? 최고 속력이 60km예요. 얘도 그렇고요. 맞죠? 최고 속력이 60km야.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얘들아 잘 봐. 상황을 잘 봐. 버스가 출발해서 최고 속력을 찍고 B에 와서 멈춰야 된다고 했어요. 정차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 B 정류장까지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해서 최고 속도를 내고 C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40km를 몇 번 찍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40km를 몇 번 찍겠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상상해봐, 상상. 버스 달리다가 멈출 때까지는 계속 연속이잖아요. 버스가 막 갑자기 점프하지 않는단 말이야. 시간이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실생활 속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버스가 최고속도 60km까지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찍을 때 얘가 60이라고 한다면 찍을 때 40 정도를 한번 지나가겠죠. 그럼 정차하고 있다 올라갈 때 찍을 거 아니야. 40km를요. 또 내려올 때도 40km 찍을 거 아니야. 두 번 가네. 두 번. 이때도 몇 번? 두 번. 답은 총 4번입니다. 끝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40km를 4번 찍는다. 앞에 게 똑같은 반복되는 거야. 답은 4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수업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내가 서술형하고 단원 종합 같은 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행복한 1등은 다 비올 것 같아서 근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많은 복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알죠? 다음 주 난 모든 실수에서 행수입니다. 무조건 연속이에요. 다음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차 함수 끊어진 게 있구나. 2차 함수 그걸 떠올려보세요. 다 연속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또 건강하게 봅시다. 아직 계약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계약이라고 알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8월 둘째 주.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잖아. 아직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놀고 좀 더 놀고 공부도 하고 가죠. 네, 마칩시다. 민기 이해돼? 다음 함수가 연속인가? 네.
오케이.